혹시 이 유저 스토리 매핑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없으세요? 아, 계시네요. 근데 아마 한글판으로는 못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 한글판 책이 오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밖에 있는데 저 번역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 큰 맥락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랑 좀 많은 부분 비슷한 게 있어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컨퍼런스에 맞춰가지고 책 작업도 진행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딱 발표하기 직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선보이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세션을 홍보할 때 청중을 에자일 코치 내지는 PM, 스크럼 마스터, 생산성 코치 이런 역할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했었는데요. 혹시 이런 역할이신 분 계세요? 현재? 그러면 손 안 드신 분들은 어떤 역할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개발자야? 또 다른 역할은요? HR이요? 또 다른 역할 있으세요? 마케팅? 또? 조직. 오호. 또? 근데 지금 보셨듯이 같은 세션을 들으러 오셨는데 이제 다 역할이 다르시잖아요. 아마 저마다의 역할을 하고 계실 텐데 근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여기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게 한 그 필요가 뭘까 되게 궁금한데요. 혹시 뭘 얻고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퍼실리테이터거든요. 네. LG전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LG전자 사례요? 또? 현실화? 네. 또? 다른 아까 마케팅 하시는 분 그냥 들어오셨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어떻게 원팀으로 꾸렸는지? 다 같이 성장을 이뤄냈는지. 네. 그럼 개발자분들은 어떤 걸 얻고 싶으셨어요? 제 제목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정보가 많지 않았을 텐데. 네? 타이틀이? 좋아요. 그걸 노렸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좀 요약해보면 현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제가 이거 세션 준비하면서 이 참가하실 분들을 뭐 PL 역할 하시는 분 아니면 스크럼 마스터 내지는 개발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봤어요. 각자의 페인 포인트가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근거는 이전 제가 했던 다른 강연이나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시는 분들 아니면 제가 컨설팅 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어려움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만 보고 갈게요. Then do it. Step 1. Get 2 pieces of bread out. Get a butter knife and get some PB.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No, Dad! Butter knife. No, Dad, with the peanut butter. I'm just doing what it says. It says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Get some jelly, rub it on the other half of the bread. No, Dad, open the jelly. Take a big bite. This just tastes like a big bite of chocolate. Yeah. Oh, yeah. Sorry, I had to make it extremely specific. Oh, good. I'm sorry. Take 2 pieces of white bread out of the bag. Take the lid off the jar of peanut butter. Get a butter knife and stick it inside of the peanut butter jar. With the knife, scoop a bit of peanut butter out of Okay, the... that means I can look. Alright. There we go. Doing better than before, though. Open the jelly jar. Squeeze it
onto the other piece of bread. No. Done. Closer. 어때요? 재밌죠 이거? 제 교육할 때 자주 쓰는 영상인데 앞서 여러분이 속으로 말씀해 주셨던 어려움과 동영상 그리고 페르소나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로 좀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마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테지만 프로젝트 시작할 때 관련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를 했어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알 거라고 그 가정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공유하지 않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지금 동영상에서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애초에 만들려고 했던 것과 거리가 먼 것이 탄생해요. 지금 이 그림처럼. 각자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죠. 저는 그 모든 문제의 중심이 커뮤니케이션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역할자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면 훨씬 더 일이 잘 될 텐데 왜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미리 판단해버리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LG전자의 외부에서 TV 개발 조직에서 진행 중인 S 프로젝트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S 프로젝트는요, 가칭이고요. 지금 2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이고 올해 1월 19일 날 킥오프를 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1차 딜리버리를 한 상태예요. 11월 초에. 그리고 상근이 21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지금 한 11개월 동안 쭉 지나오면서 중간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비상근이 저기 139명? 어제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저 정도 되고요. 총 한 16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선행 연구개발 프로젝트고요. 상근 인원은 요구사항부터 테스트까지 프로젝트 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각 기능 개발자들이 한 팀으로 모여있는 크로스 펑셔널 조직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팀에서 자기의 적을 파서 이쪽 프로젝트 소속으로 옮겨온 상태고, 근데 비상근 인원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배 이상 많죠. 이 말은 21명이 아무리 잘해도 비상근이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가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S 프로젝트에서 PM 겸 애자일 코치를 맡고 있고요. 연구소 차원에서 좀 이례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도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대규모로 붙어서 하는 프로젝트도 이례적이고, 이런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되는 요인을 드러내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수행한 활동들은 좀 대기업이라는 그 특수성하고 기존 TV라는 것 자체가 기존 사용자 집단의 규모가 굉장히 큰 제품이잖아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들어가 있는 액티비티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회사에 10년 차인데 사업부들을 돌아다니면서 모바일 쪽에도 있어보고 그 선행 기술 개발하는 조직에도 있어보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쌓고는 있지만 작은 팀이 단독으로 스타트업처럼 개발하는 그런 곳에서 직접 일한 적이 없어서 아마 그런 분들께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이렇게 작은 조직이 어차피 나중에는 커질 거잖아요. 그렇게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갈 때 좀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한 방법이니까 현업에 좀 잘 맞게 적용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거는 제가 여름에 제 자리에서 찍은 거예요. 좀 지저분한데 좀 자율도가 많이 높은 조직입니다. 제가 있는 조직이. 그러면 저희 프로젝트에서 매 단계별로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어떤 활동들을 진행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상금 멤버예요. 저 가운데 빨간색 있는 게 제가 속한 이렇게 퀄리티나 이런 거 같이
다루고 있는 조직이라서 신호등 색깔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킥오프했을 때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이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스폰서십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뭐 임원, 뭐 상무님, 이렇게 실장님 하고 프로젝트 리더 집단 하고 프로젝트 내에서 실무를 담당한 멤버들 간의 공유된 이해를 설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쉐어드 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손자병법 책을 읽었는데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지시한 왕하고 그 이끄는 장군, 전쟁을 이끄는 장군 그리고 몸으로 전투를 하는 병사들 간의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그 전쟁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목적지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있는 바가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제가 프로젝트 킥오프할 때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 자세한 문구는 적지를 못했어요. 대회비여가지고. 근데 프로젝트 전체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를 첫 번째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위해서 크로스 펑셔널 팀이지만 각자 맡은 분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큰 카테고리로 파트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근데 요거를 하는데 한 일주일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 21명에서 목표 설정하는데 일주일 넘게 걸린 것도 시간이 되게 많이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기존의 대기업들이 되게 그럴듯한 단어로 구성된 문장으로 목표 같은 것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게 익숙해서 여기에 온 사람들도 그런 이제 문장으로 썼는데 그걸 보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구름 같은 느낌이니까 누가 봐도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걸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문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채워나가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맨 처음에 한 일이 최종 목적지를 짚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한 일이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선 중간에 찍는 지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뭐 군사들이 좀 더 덜 힘들고 남은 식량으로 얼만큼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 중간에 어디를 거쳐가야 할지 그 지점을 정하는 일을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마일스톤으로 봤어요. 그렇게 프로젝트 전체 목표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고 각각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모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단위로 구현하는 순서는 MVP, 그 다음 기본 기능, 있으면 좋을 것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그리고 각각 완성했을 때 데모에서 어떻게 완료를 확인할 건지 그 데모 시나리오를 정하는 일을 했고요. 근데 여기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보통 MVP 나눈다고 하잖아요. 기본 기능 뭐 있으면 좋을 거 이렇게 저는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죠? 우선순위를. 현업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선순위에 기반해서 가치에 있는 우선순위에 기반해서 이제 나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가치라는 것에 의한 우선순위 또 누가 정할까요? 뭘 기반으로? 사실은 저도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목표 설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약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같이. 근데 사용자잖아요. 우선순위 기준은 사용자가 되어야 하고 오늘 아침에 키노트에서도 아메드가 말했던 게 사용자 기준으로 나눠야 된다고 했는데 자동차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 MVP, 기본 기능, 있으면 좋을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플래닝을 한번 잠깐 해볼게요. 그럼 MVP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바퀴? 또 바퀴 또 잘 안 들려요. 엔진? 또 핸들? 바퀴랑 엔진이랑 핸들 있으면 돼요? 또 브레이크. 브레이크. 기차? 의자? 의자? 네.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각각의 이제 부품들을 만들고 하나 조각조각을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항상 전체를 통합한다로 끝나죠. 우리 계획할 때. 그쵸? 그렇게들 대부분 하셨죠. 다르게 하신 분 혹시 계세요? 지금 우리는 좀 다르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세요? 컨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을 나눌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려고 왜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에 의해서 그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한 걸 텐데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타겟으로 정했던 그 고객의 어떤 문제에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자동차를 만들게 됐을 거고요. 그러면 그 고객의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두 다리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먼 거리를 갈 때 다리가 좀 아파요. 편하게 가고 싶어요. 그럼 애초에 고객의 페인 포인트는 멀리 갈 때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좀 덜 아프게 탈 것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였겠죠? 근데 그게 추상화되고 또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 중에 하나가 딱 초이스 돼가지고 고도화되면서 자동차 만들기라는 미션으로 아마 우리한테 떨어졌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요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 공통된 이해, 쉐어드 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쉐어드 골에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솔루션 그리고 목표가 같다는 것만 의미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더 넓게 그 해결책을 제안하게 된 시작점, 고객의 페인 포인트부터 거기까지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쉐어드 골에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솔루션에 합의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문제, 해결하려는 문제가 뭔지 명확히 하는 그 과정부터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게 옳잖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너무 많을 테니까. 그래서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온 솔루션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내다보면 자동차가 아니었어도 다른 방법이 됐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우선순위 정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사용자를 잇는다는 거를 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왜일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회사에서 이 과정이 축약되는 것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높은 사람하고 같이 회의를 해요. 먼 거리를 갈 때 다리가 아파? 그래, 그럼 자동차 만들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만들지 결정이 되고 이렇게 문제에 대한 공유 없이 제일 높은 사람 한 명이 말한 그 솔루션이 결정이 되고 일을 시작해버리면 그 진행하는 내내 계속 문제가 되죠. 왜냐면 그걸 개발하는 나는 그 방법에 별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고 이거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거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결국엔 내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냥 사장님 프로젝트가 된 채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거예요?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멀리 갈 때 다리가 아픈데 좀 덜 아프게 탈 것이 필요하다. 라는 그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 킥보드? 네. 또? 응? 오토바이. 네. 말? 만들기 힘들 것 같은데 사와야 되겠네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스타트업이에요. 돈도 별로 없고 이게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그 중에 제일 돈도 덜 들고 빨리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타겟 고객한테 그게 먹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거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 기능만 충실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MVP입니다. 린 스타트업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온 것 중에 물론 말이 있었지만 탈 것 중에 기본 기능이 가장 충실한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스케이트보드나 뭐 이런 거 같아요. 이거는 판 하나에 바퀴만 4개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MVP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리가 아프다라는 본연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봤더니 진짜 다리가 좀 덜 아파요. 멀리 갈 때 빠르게 갈 수 있고. 근데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좀
빨라지는데 제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손으로도. 그리고 이제 방향 조정이나 이런 거 발로만 해야 되는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전 항목을 조금 보완을 해봅니다. 키보드. 이렇게 애초에 문제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만큼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MVP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라고 설정한 걸 해결했는지 보면서, 아까 스케이트보드 만든 걸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어떤 걸 좀만 더 보완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드러내고 그 다음 버전에 또 반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드러내고 다시 다음 버전에 반영하고, 이런 루틴을 또 해보라고 하죠, 우리 보통. 이렇게 MVP라던가 기본 기능을 나눴을 때조차도 항상 탈 수 있는 상태에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목표는 그 고객이 다리가 아픈 걸 해결해주기 위한 게 목표였잖아요. 근데 바퀴가 처음부터 네 쪽만 만들어지고 핸들만 만들어지고 이러면 그게 다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탈 것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스케이트보드처럼 처음부터 그냥 만들어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내에서 보고 그 다음 피드백 받아서 또 반영해보고 이게 가능하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덩치가 커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거기에 뭔가를 추가하는 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해도 될까요, 이렇게? 컴플런스나 지라 같은 거 혹시 쓰세요? 많이 쓰시죠? 저희 회사도 그거를 써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대상 고객이 명확한 상태에서 기능을 추가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컴플런스나 지라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 이미 거대해져 있고 그 사용자 군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그 다음 릴리즈가 무척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버전을 잘못 릴리즈했다가는 그냥 클레임 정도가 아니고 고객이 우수수 떨어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돈으로 연결되니까 그 부분이 되게 고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인즉 피처의 우선순위라 함은 사용자에서 비롯된다라는 것과 동일한데, 그 사용자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니즈가 사용자에 그냥 딸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기능으로 이렇게 보통 보는데, 요것과 세트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고객 선정을 한 후에 그 사람에 대한 페인 포인트 그리고 니즈,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요구사항입니다. 네. 지금 MVP 설명이 좀 너무 길어졌는데, 사실은 이거를 할 때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끄집어내서 목표를 설정하고 MVP 범위를 정하는 일까지가 정말 오래 걸렸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게 스케이트보드고, 사실은 그렇다는 게 상근 인원 21명끼리는 합의가 된 상태였는데, 아까 비상근이 139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2주 동안에 이 사람 들어왔다가 또 그 다음 2주 동안엔 저 사람 들어왔다, 이렇게 막 들락거리면서 자꾸 누구는 바퀴를 만들려고 해요. 누구는 핸들을 만들려고 하고 누구는 창문 만들고. 이게 제 관리 범위를 넘어가니까 이게 누가 언제 들어오고 누가 언제 나가고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알리고 다시 이제 목표를 설정해주고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정된 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일스톤 정하는 일로 잠깐 돌아가서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 만들지 공유된 목표를 세운 후에 했던 일이 거기까지 가는 여정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아까 중간중간 마일스톤 자르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인셉션이라고 말하는 프랙티스를 썼어요. 그리고 이 프랙티스가 기존 저희 연구소에서 일하던 방식하고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관련자들이 한데 모여서 서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다르다라는 거를 끄집어내고 서로 달랐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모두 끄집어내고 나면 그래서 우리 최종 목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데, 이제 이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모두의 머릿속에 별 모양을 집어넣고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인셉션이라는 프랙티스는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려내고 끄집어내면서 그려내고요. 그 그림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았는지 다른지 그거를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을 다시 각자 맡은 기능이나 뭐 모듈에 따라서 세부 조각으로 나누는 일도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이후에 하는 일이고요. 이제 이 인셉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섰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셉션 결과물인데요. 이건 대시보드를 운영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3개월 단위로 나눴고요. 이거 안 나오네. 지금 여기 탭이 3개가 있는데 저게 마일스톤 단위로 쪼개놓은 거고 그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은 거고요. 이 각각의 컬럼은 스프린트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조업체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펌웨어가 한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해서는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적어도 얘가 드라이버랑 어떻게 엮이는지 그런 걸 논의해서 풀지 않으면 출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데모 저희는 TV니까 TV를 보잖아요. TV 시청하는 게 가장 주요한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데모 시나리오를 뽑고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다른 뭐 펌웨어 아니면 뭐 드라이버 뭐 이런 것들 싹 뽑은 다음에 그것들 간에 리스크나 뭐 이런 거를 같이 도출해주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쪼개보니까 한 8개 스프린트 정도가 한 마일스톤으로 묶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단위 정도로 쪼갰고요. 1, 3월에는 MVP 만들기를 했고 4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 기능 구현하는 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핵심 기능이 뭔지 도출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만들면서 이 순서가 지금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줄.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에자일에서 말하는 반복 점진 개발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2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라서 한 번에 전체 플랜을 세우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튀어나올 수 있어서 3개월 단위로 마일스톤을 잘랐고 3개월마다 할 일을 리파인하는 인셉션을 계속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물론 2년 전체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인셉션을 했고 그 2년을 다시 1년 단위로 쪼개는 인셉션을 했고 그 다음에 1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 인셉션을 또 했고요. 그 상반기, 하반기를 또 다시 마일스톤으로 잘라서 그럼 이 마일스톤 안에는 어떤 것까지 하겠다. 그런 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마일스톤 3개월 안에서는 다시 스프린트 단위로 쪼개서 개발자들이 뭐 오늘은 뭘 하고 이제 이렇게 스토리 단위로 쪼개는 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즉 이렇게 계획을 짤 때는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걸 쪼개나가는 방법을 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을 1년으로 쪼개고 다시 첫 번째 마일스톤을 구체화해 나가는 방법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잖아요. 그거를 딱 내가 첫 번째 마일스톤을 해보고 나니까 두 번째 마일스톤을 이전에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했던 것이 조금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인셉션을 이렇게 3개월 단위로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회고를 하고 또 계획을 리파인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플래닝을 굉장히 빡세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시작했을 때는 인셉션 하는 데만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유관부서들이 되게 많았고 다들 비상근으로 있었고 그 사람들 간의 합의점 도출하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뭐 1시간 만에 끝나는 일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모듈 단위로 뭐 크고 작은 인셉션 같은 거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매 스프린트마다 이게 지금 저희 인셉션 수행했었던 내역이고 밑에 더 잘렸는데 매 스프린트마다 한 2, 3회씩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셉션이 마무리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컨플루언스나 지라를 사용해서 대시보드로 공유를 합니다. 여기를 보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프로젝트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통 이 그림 딱 보여드리면 포맷 달라고 나중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포맷을 드려요. 실제로 드리면 사실 잘 안 굴러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인셉션이라는 활동의 핵심은 그 이야기하고 합의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고, 이 포맷은 그걸 잘 수행하고 나면 사실 그냥 적을 수 있는 것들이야.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양식을 드리고 나면 보통 혼자 앉아서 열심히 적으세요. 내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의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안 돼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셉션이나 이런 활동을 하실 때는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좀 권합니다. 그 인셉션을 할 때 아까 이제 대시보드 보여드렸잖아요. 그건 제가 따로 정리를 해둔 거고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은 자리에 앉아서 PC를 보는 게 더 익숙하니까. 사실은 워크숍을 할 때는 포스트잇을 다 붙여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를 오프라인 월보드로 항상 저희가 쓰는 고정 회의실이 있다거나 하면 이제 거기다 계속 게시를 해놓거든요. 이거 업데이트도 제가 수시로 해놓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오프라인 월보드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온라인 월보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오프라인 월보드를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오다가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보려면 그 대시보드까지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늘 띄워두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슨런으로 두 번째로 본 게 지금 오프라인 월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이유는 그 많은 분들이 효율성을 이유로 오프라인 월보드는 운영을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수시로 업데이트하기가 되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콜랩 뭐 이렇게 컨플런스나 이런 데 찾아 들어가는 게 더 번거롭거든요. 매번 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PC 연결하고 그 페이지 또 열어서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고개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옆에 월보드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의 안녕을 위해서 그냥 제가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PM이나 에자일 코치들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역할들이 본인의 역할을 하려면 세부 내용들은 사실은 개발자들이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채우는 활동이 또 있습니다. 그쵸? 판짜는 일 하시니까 이런 거 아시잖아요. 사람들 움직이게 해가지고 빨리 이거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그 웹OS TV 개발하는 데는 좀 다른 사업부하고는 좀 다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연구소 내부에서 발의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상품 계획을 통해서 들어온 요구사항을 내부에서 개발할 수 있는 용도로 요구사항을 또 만들어요. 그걸 이니셔티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는 지금 여기 옆에 써 있는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 전체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을 필수로 기술을 해야 하는데, 요구사항이 제품에 들어갔을 때 고객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개발하는 모든 사람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관점에서 완료를 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이야기를 드리면 이거 상품 계획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이 프로세스를 고안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뒀었던 이유가 뭐냐면, 상품 계획에서 낸 아이디어는 상위 레벨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개발자들이 이걸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제품화 가능 여부가 많이 갈려요. 몰랐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현실에서는 만들면서 문제가 나오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제품에 들어갔을 때 고객한테 어떤 이익이 될지, 그건 만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필수로 적도록 했습니다. 제가 들어와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동일한 프로세스를 따라서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개발을 진행해요. 그리고 이니셔티브는 애초에
그 피처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저희는 이제 현재 조직 구조상 기능이나 모듈별로 이게 파트나 팀이 나눠져 있어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프린트 데모하고 마일스톤 데모를 이용해서 이 이니셔티브의 타입들을 이렇게 한 축으로 묶어내는 걸 또 별도로 하고 있어요. 디펜던시 관리를 위해서. 지금 너무 상위 레벨에서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PL이나 각 개발 담당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하고 중간에 어디 찍을지 이걸 정했으니까 그 실무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본인들이 할 일로 쪼개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에픽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현업에서 이런 에자일보드나 이런 거 쓰시면 에픽이라는 거 많이 쓰시죠? 네. 이게 PL마다 약간 성격이 다른데 도출한 내용이 이렇게 목표 수준에 도달하는지 뭐 빠진 부분이 없는지는 그 일을 오랫동안 해온 PL이 잘 알 테니까 그런 목표 정도를 정해주고 세부 사항하고 디테일은 그 일 자체를 해야 하는 담당자가 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스프린트 플래닝 같은 미팅을 또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걸 푸는 훈련을 오랫동안 해서 상대적으로 파고드는 거는 굉장히 강한데 상위를 보는 게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주면 나하고 내 기능에서 예외 처리할 것까지 되게 잘 찾으시는데 그게 다른 모듈에 주는 영향이라든지 상위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봅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이게 어디서 비롯된 일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등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늘 볼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일할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준비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죠.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달려야 되는데요. 이때는 흔해요. 저희도 2주 스프린트를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 스크럼 자체를 하진 않고 스크럼에서 쓰고 있는 액티비티 몇 가지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2주 스프린트를 반드시 걷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2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그냥 진행하면 목표가 너무 머니까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마일스톤을 자르고 그걸 다시 2주 단위로 스프린트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취감을 좀 얻고 어떤 리듬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고요. 지금 1년 반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잘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계획을 이렇게 열심히 세웠어도 결국에는 계획대로 잘 진행됐는지 결과가 잘 나왔는지 확인한 후에야 일이 끝났다고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프로젝트 단위에서는 데모, 그리고 개발자 단위에서는 테스트 케이스로 완료를 선언을 합니다. 스프린트하고 마일스톤 데모는 인셉션 할 때 관련된 사람들하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기술하면서 합의했던 그 데모 시나리오를 사용해요. 그 데모는 또 거창하게 준비하진 않고요. 그냥 각자 자리에서 오피셜 버전을 그냥 바로 다운받아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게 자리에 모여서 그냥 데모를 해요. 그 데모 시나리오에는 뭐 TV 켜고 채널 버튼 누르면 채널이 넘어간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뭐 보드에서 할 건지 PC에서 할 건지 어떤 방송 타입인지 채널을 뭐 리모컨으로 누를 건지 아니면 PC에서 터미널로 막 날릴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했던 전체 시나리오를 밑에 하지 못해도 마일스톤 완료로 선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리더십 그룹하고 스테이크홀더가 서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저는 관리가 가드닝이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하는데요. 그 식물이나 뭐 집에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식물한테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뭐 벌레 생기지 않았나 이런 거 살피면서 하루하루 커가는 상태들을 보잖아요. 그렇게 프로젝트 관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각자 한 일을 기록하는 게 그 개발자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거고 보여주기식으로 뭐 구색을 맞춘다거나 이게 아니고
실제로 의미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의 프로젝트가 내 프로젝트가 되는데 핵심은 지금 여기서 써있는 저 3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3년 넘게 TV 개발하는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그 상황들을 반영해가지고 고안하고 고도화시킨 프로세스하고 프랙티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이게 저희 스냅샷이다. 이제 이 정도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이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네. 우리 부업으로 사내 이제 애자일 전파 좀 하고 있는 이hu정이라고 하고요. 네.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하나는 일단 먼저 질문이고요. 지라도 쓰신다고 하니까 보통 한 10명 이하의 뭐 크로스 펑셔널한 팀에서는 이제 유저 스토리를 이용해서 뭐 작업하면 지라를 통해서 잘 관리가 되는 편인데 이게 아니라 크로스 펑셔널한 팀이 아니고 뭐 팀 규모도 10명, 20명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규모에서 어떤 뭐 기획자나 뭐 디자인, UI 그리고 뭐 LG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도 있으니까 서로 다양한 뭐 직군의 그런 작업들이 지라를 통해서 좀 하나의 유저 스토리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지라로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LG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단적인 사례로는 플랫폼 개발하는 친구가 똑같은 데모 시나리오를 보면서 자기 거 용도로 스토리를 막 여러 개를 파요. 하드웨어 하는 친구 또 파요. 막 10개, 20개 이렇게 생겨요. 그럼 그냥 저는 그 연결고리를 일단 만들었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 지라 시스템이 그거를 다 보완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제가 노하다를 해요. 유진님께서 직접 링크를 돌고 하시는 네, 아니 이제 말은 하는데 이거를 이 데모에 관련된 일들을 거세요 이렇게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일 경우에는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강제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이는 거는 갖다 달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하면서 이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어요. 관리 범위를 이제 뭐 다음에는 다시 걸어주세요라던가 아니면 그쪽도 우리 쪽 관리 범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꼬신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약간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오프라인 월드를 네. 직접 막 이제 손으로 쓰셔서 작업을 하시는 양발 리소스가 되게 많이 네. 드실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오프라인 월드를 많이 좀 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손으로 아무래도 쓰다 보면 리소스가 정말 많이 들고 공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라를 또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지라에 이제 뭐 이런 각각의 이슈들을 이제 QR 코드를 포함해서 이슈를 카드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써봤어요, 그것도. 네, 네. 네, 네. 아시는구나. 네. 감사해요. 그 방법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 저희는 이제 그거를 다 이제 프린트를 해서 붙이고 그거 카메라로 그냥 찍어서 지라에 업로드하면 바로 또 싱크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건 또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A4지 프린트하면 또 풀 붙이고 테이프 붙여야 되니까 포스트잇을 딱 맞게 해가지고 색깔별로 프린트해서 딱 붙이면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 팁은 나중에 알려주세요.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지금 시간 혹시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고요. 감사합니다.